지난해 2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태영건설의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PF 부실 문제가 그것이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21년 11월에 준공난 이곳은 연면적 8만 1000평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위에 오피스의 공실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만 이렇게 상가 문제도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내야죠. 또 대출받은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임차를 맞추지도 못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 공실이 급증하다 보니 상가 임차인 역시 구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상가마저도 공실입니다. 대로변, 여기가 입지 깡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양할 때는 아주 핫한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년 동안 내내 공실인 거죠. 광명역과 교통과 상권, 의료시설 등을 홍보해서 분양이 2주 만에 완판된 곳입니다. 막상 준공 후에 보니까 그 전에 홍보한 것들은 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에는 영향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로변 입구에서 잠시 서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켜보았는데요. 12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지금 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아주 입지가 뭐 좋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하는 곳은 아니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두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이 지역 지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여러 번 사실 둘러봤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도 와보고 한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공실 상태는 지금 오피스의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피스는 공실률이 한 50%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실이라고 봅니까? 뭐 상가는 거의 지하 1층 빼고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채우기 좀 힘들 겁니다. 여기는 위에 찬달에도 이 상가를 다 뒷받침해 줄 인구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이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얼마나 이게 시간이 소요될까요? 지산이 만실이 되고요. 그 이제 지하철 뚫리고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한 4, 5년 이상 걸리겠죠. 지금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서울의 마곡지구 한번 가보세요. 마곡지구 보시면 발산역에서 마곡역 그 라인이 공항대로변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 1층은 공실률이 높습니다. 마곡지구로. 부동산, 뭐 식당 빼고는 들어온 게 없어요. 업종이 제한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 빛종 개살구라고 그쪽은 주로 이제 업종들이 들어갈 때 안테나 샵이라 그랬죠. 광고 효과가 있고 적자를 보더라도 본사에서 들어가는 업종들 그것들이 위치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가 이제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가는 높지. 그럼 거기 누가 임차인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공실이 영원히 가는 거죠.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 들어왔던 업주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계속 순환되되 공실은 계속 되는 거죠. 한 3개월에다 빠지고 6개월에다 빠지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1년 전에 왔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참 걱정스럽더라고. 분양받으신 분 어떤 분 제가 만났는데 울어. 너무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막 울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상가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요. 내부에도 상가가 많아요. 이건 왜 이렇게 상가를 많이 뽑았을까요? 이제 시행사가 시행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내부 상가를 지나치게 많이 뽑았죠. 근데 여기는 광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 입점해봤자 장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업종이 없는 거죠. 그럼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선이 안 좋잖아요. 여기 요 상가도 요 지하 1층은 먹자가 쫙 형성되고 만실이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다른 거예요. 동선이. 지식산업센터는 상가뿐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분양 초기 단계 때부터 조직 분양이라고 그때 저희는 흔히 불렀습니다. 그 조직 분양하는 직원들이 분양을 우후죽순 막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품이 막 잔뜩 일어서 올라갈 때는 떼분양을 통해서 다 털어냈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을 해서 모든 돈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분양을 못 받으면은 바보를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분양을 안 받으면 넌 바보야. 맞습니다. 그때 코인, 주식, 부동산 세 가지 갖고 이야기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어디든 투자를 하면은 그때는 모든 돈이 돈 복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고요. 부동산 광풍 후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풍이 분 후에 광풍이 잠잠해지면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가 공부상의 1층인데요. 여기도 뭐 다 이렇게 지금 거의가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는 이렇고요. 오피스 한번 가볼게요. 분양업 이거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5년 가까이 15년. 지산만 했습니다. 지산만 15년? 지산만 15년 했는데 이제 지산 분양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을 했기 아, 때문에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근데 지금 서울에 실수요 할 수 있는 분양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아.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지어놓고 판매를 했는데 지금 짓기 전에 판매하니까. 종이보고 판매가 끝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누가 분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반에 분양률을 분양 3개월 안에 완판을 시키기 위해 최대한 분양률을 올려서 투자자들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율이 8대2 뭐 이 정도, 떼분양식으로. 7대3 이 정도로 가는데 실수요자가 많아야 어쨌든 뭐 임대도 그렇고 매가의 가격을 상승하는 것도 실수요자가 많아야 됩니다. 요즘 분양파는 투자 비율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요.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도 임대료를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임대료 내실 바에는 사업을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6%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가 금리보다 더 쌉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는 많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은요, 지금 해당 호실들이 입점을 했다거나 공실이 아닌 호실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상호판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상호가 걸려 있는 호실들이 거의 없으니 여기도 공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실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잘 확인이 안 될 때는 상황판을 좀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먼저 준공된 곳도 아직 공실이 많은데 바로 앞에 또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두 개가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현재 임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 본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서라도 빠른 공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에 1층은 상가들이 여기 테라는 좀 어느 정도 찬 것 같아요. 반대편은 완전히 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가는. 그러니까 상가의 필수 업종이 이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식당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이걸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이 들어오고 식당이 여기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은 이제 식당이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죠. 그럼 이쪽에 분양받은 경우는 좀 많이 상당히 업종 제한이 받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임차 수익을 맞추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지사는 그 사무실에 한정돼 있잖아요. 주변에 배우 수요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기 때문에 피도 온몸에 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 근데 이거는 막히잖아요. 상가가 흐름이 막히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힘들다 봅니다. 이런 상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 따지면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원래는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지만 현실은 더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잘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왜냐면 상가는 지식산업센터보다 비싸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이익을 극대화해서 상가비를 높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공실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 오피스가 채워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준공 떨어지고 65% 입주율을 보일 때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요. 두 개 현장의 공실의 면적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그런 2만 평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2만 평을 광명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찾기는 빠른 시간 안에 채워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향동, 남양주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향동은 더 심각하다는데 왜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건 더 힘들죠. 왜 시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많은 그 분양들, 많은 시행들을 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극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물 형태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분양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완판 확률이 가장 높은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일단 초기 자본 자체가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이 무이자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에 투자할 돈들이 지식산업센터 대체 상품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 거기에 투자 장벽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시공을 했고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공급량이 한 번에 수요층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공실률로 그대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상가가 이 정도의 공실이면은 이건 뭐 그동안 못 보던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공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영원한 공실이면 영원히 임차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원한 공실 안 나게 해서 이제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걸 접어두고. 장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요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8, 90% 투자 잘못이에요. 성급한 판단을 했으니까. 제일 투자자가 현혹되는 게 코너 자리거든요. 아, 맞아요. 코너 자리가 가격은 비싸도 흐르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그 자리에 고여야 되는데 흐르는 자리는 거의 영원한 공실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더라도 계속 바뀌는 거죠. 안 되니까. 흘러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장사가 안 돼요. 노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만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시려는 상가 위치와 정보를 확인해서 꼭 현장 가셔갖고 동선을 체크해보고 이제 유동인 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요일대별로 장사가 얼마큼 되는가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성급하게 뭐 한 서너 번 가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가 하실 때는 뭐 지정 업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업종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업종들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상가들은 다 찾는데 내 호실만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차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지하철역이잖아요.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적지인 뭐 집으로 가는데 코너 자리를 비싸게 받아요. 계속 공실나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지는 거주하는 주택이지 상가가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투자하시고 이제 뭐 위치 좋다 이제 자랑은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채우기 힘들죠.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에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혹시 조언 한마디 하자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상품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지양을 해야 되는 상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시기에 모든 포트폴리오하고 투자 계획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그리고 접근하지 않으시면은 이 상품은 투자로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광풍이 불던 우리 부동산 어느새 금리가 오르면서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은 수분용자 또는 부동산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죠. 부동산 광풍이 지나서 지금 잠잠해지는 이때 한 번쯤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위에도 다 비었어. 그러니까 한 거의 90%가 비어있다고 봐야지. 상가에서 시행사의 이익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가를 많이 포함시켰다는 것도 문제고, 또 보통 이게 땅의 경사가 약간 이렇게 지면 여기 경사진 요 윗부분이 1층이라고 하고요, 경사진 아랫부분을 지하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에 대로변에 붙어 있으면 이게 결국 1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저희가 여기를 여러 번 사실 둘러봤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도 와보고 한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공실 상태는 지금 오피스의 경우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오피스는 공실률이 한 50%. 여기가 준공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상가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실이라고 봅니까? 뭐 상가는 거의 지하 1층 빼고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채우기 좀 힘들 겁니다. 이거는. 위에 찬달에도 이 상가를 다 뒷받침해 줄 인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공급 과잉이 아닌가. 약간의 공급 과잉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공급 과잉인데. 약간은 써야죠, 그래도. 지산이 이 광명 부근에 뭐 소화동도 있고 또 이 가산동에 여기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공급의 과잉이 가장 큽니다. 수요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층이 공급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타워에서부터 공급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산동도 공실 투성이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아주 주요 입지에 있는 지산이 공실 투성인데 그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분양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단 투자자하고 실입주의 비율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와 실입주의 차이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예전에 투자 광풍이 불기 전에는 실입주가 건 70에서 한 80% 정도가 실입주였고 투자자가 한 20% 남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입주가 먼저 채워지면은 나머지 20%는 뭐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서 공실률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광풍이 불 때는 일단은 너도 나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 있다다 보니 그게 손바뀜이 준공 이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실로 그대로 직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글을 뭐 커뮤니티에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댓글로 표영호 TV 표영호 대표님 만나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점 때문에 약간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셨을까?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저희 영상을 거의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부동산 얘기하면 표영호 TV 봐라. 언제부터 지식산업센터 콘텐츠를 취재를 하셨고 여기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원래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규제가 있으면서 이 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 투자자들이 몰린 게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의 계약금만 가지고 이걸 내 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양할 때 현장 가보시면 그냥 내가 필요한 한 호실만 내가 분양받으려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내가 다 갖고 볼래라는 심리들이 있어서 막 그런데 정작 나중에 이게 공급 과잉이 되면 수분양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 데이터로 공급 과잉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길래 다들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길래 이제 아파트의 가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지만 시간 지나면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서 또 한번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이 과도한 빚을 내서 이것들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사용 쓰임의 용도가 있어 그걸 다 쓰는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취재하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지금도 또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들어갈 곳도 300여 곳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지식산업센터도 공급 과잉이니까 우리 수분양자분들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가산동도 지금 중동 끝내놓은 것들 보니까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80%가 공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 또한 투자자 비율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준공 전에 전매로 피를 받고 팔려고 계약이 진행된 호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비율이 많다 보니 준공 시점에 그 물건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다 등기를 쳐서 임대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 공실로.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왜 거기 딸려있는 기숙사라 그래서 오피스텔처럼 지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 기업의 직원에 한해서만 입주가 돼 있고 그에 해당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니까.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업체에 한해서 기숙사를 분양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분양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 그냥 편법으로 분양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만 약간의 편법으로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단 분양을 해서 후 임대 주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실률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몇 군데 정도 어디 가봤는지 그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어디 굉장히 이제 심각했던 부분들. 사실 그 이미 10년 전에 분양이 돼서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의 지식산업센터들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분양했던 그 분양물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땅값을 좀 비싸게 주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 땅을 사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예요. 근데 이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3년 전에 분양하는 것은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는 싸다라는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미 버블이 시작되고 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가산동부터 향동, 그리고 여기 광명, 남양주, 하남시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제가. 현장 갔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울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남양주에서는 막 엉엉 우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눈물이 날만 하더라고요. 두세 개를 아무튼 샀는데 공실이고 관리비는 또 이렇게 1년치가 밀려 있는 거예요. 이자도 내야 되고, 자기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데 친구 따라 갔다가 얼떨결에 10%만 내면 된다 그래서 그냥 일단 분양받고 피를 붙여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던 돈을 까먹고 그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아마 공실일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어디에 분양받았는지 몰랐다, 뭐 약간 이런 경우도 뭐. 향동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막 쫓아와요. 막 뭐 팬이라 그러고 열심히 본다고 저희.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내일 모레가 준공인데 자기가 산 그 상가가 4개인가 있는데 준공하자마자 자기는 임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 받은 돈의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임차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분양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여긴가? 저긴가?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딘지도 모르고 분양받았냐 그랬더니 대충 여기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분은 사실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80%가 대출이거든요. 그 4개 호실 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대출금 못 갚으면 뭐예요? 경매로 넘어가고. 광풍이 불었던 이유는 딱 그 이유죠. 10%면 살 수 있고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기 공실이 좀 흔한 건지, 뭐 어느 정도 최장 공실이 어느 정도까지 막 비어서 안 나가는 약간 악성 매물 같은 걸. 보통 준공하고 나서 한 6개월이면 다 차야 돼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년 공실은 뭐 기본으로 가는 것도 있고 2년도 기본인 데가 있고, 좀 악성이다 싶으면 사실은 1년 넘으면 다 악성이거든요. 공실 논란 계속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 중심에는 뭐 괜찮다, 뭐 가산이나 뭐 성수동이나 중심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해서 공실률이 많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 젠트리피케이션 나온 것처럼 성수동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그 팝업 스토어들, 안테나 매장들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임대료가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싹 빠지면 언제 그 임차료를 받을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아마 썰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가 거긴 또 문제라고 보는데, 성수동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가산동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라고 해서 10년 전 뭐 이럴 때 공실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좋았었죠. 호황기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 2, 3년 사이에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옆에도 한 공실률이 10% 정도 되고요. 거기서 한 200m, 300m가 좀 떨어졌다, 거리가. 그러면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부동산으로 생기는 이익치를 후세대에 생겨날 이익치마저 싸그리 지금 부동산으로 이익 본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미래 이익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미래 세대에 부동산으로 먹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값이 올라서 좋아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밑에 집값이 올라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일격백에서 상가비를 높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공실이 높아진 거죠. 영원한 공실이 될 수 있죠. 영원한 공실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뭐 임차를 내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께 한 가지 팁만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시려는 상가 위치와 정보를 확인했으면 꼭 현장 가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선을 체크해보고 이제 유동인 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요일대별로 장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반드시 가셔야 돼요. 성급하게 뭐 한 서너 번 가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